자, 오늘 한 발은 뭐 에너지를 다루기는 좀 뭐하고 인플레이션 주제인데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반기, 이제 연말에 조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9월과 이제 10월은 우리 추석 연휴가 있듯이 해외는 그 하베스트라고 하는 수학기들이 접어들죠. 물론 뭐 생각보다는 작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일부 지역은 뭐 풍작이 돼서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서 곡물 가격은 좀 내려가 있긴 한데 조금 주목하는 건 이제 설탕이죠, 설탕, 슈거. 석유값이 원유가 자극을 받으면 사실 바이오 에탄올도 조금 자극은 받긴 해요. 네. 특히 이제 인도가 10월에 수출을 설탕과 쌀 수출 금지, 금수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는 됐는데 아마 그 바이오 에탄올을 일정 부분 섞어 쓰는 그 규제법, 환경법이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수수라고 하는 사탕수수, 옥수수, 이 대가 큰 그 식물들은 짜내면은 뭐가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긴 한데 자, 설탕이 그저께 좀 상당히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5월에도 한번 나왔던 재료긴 한데 몇 년 만에 뭐 최고치 다시 또 12년 만에 최고치. 네. 2011년 11월 이후에 12년 만에 최고치. ICE라고 하는 대륙간 거래소에서 그놀물 선물이 파운드당 27센트 딱 찍고 오늘 아침엔 조금 살짝 밀렸는데 그래도 뭐 26센트. 다시 또 오를 수 있다. 27센트를 찍었던 포인트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이 인도가 금수를 해도 브라질산 사탕수수 원당이 풀리면은 거기 이제 뭐 풍작이 됐다고 하대요. 뭐 USDA 보고서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그 상세를 좀 시켰는데 주로 생산 지역이 남부 쪽인데 남부가 또다시 엘니뇨 때문에 온대성 저기압으로 강타를 받았다. 이 재료가 이제 이틀 전에 나왔던 재료고 계속 기상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플랜트 산업처럼 그 사람이 거의 개입을 안 해요. 이렇게 거대한 땅덩어리에다가 무인으로 막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그래서 플랜트 산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탕수수 플랜트. 근데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이 브라질, 인도,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EU가 3위권 정도 되고 그다음에 태국, 호주. 우리는 주로 이제 태국하고 호주에서 설탕 원당을 좀 많이 수입해 옵니다. 인도 쪽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근데 유럽연합도 당연히 작황이 안 좋죠. 뭐 그리스 산불 뭐 며칠 동안 나오고, 뭐 그리스 사탕수수는 아닌데 거기 이제 올리브죠, 올리브. 하여튼 뭐 유럽도 작황은 안 좋을 거고.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정백당은 원가가 앞서 이제 제가 ICE 거래소에서 파운드당 27센트, 26센트. 그러면 이걸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면은 1kg에 2.2파운드니까 한 60센트. 원화 환산하면은 대략 800원 정도. 지금 환율로. 근데 이 회사들이 판매하는 가격, 설탕 1kg의 판매 가격이 지금 980원 조금 넘는가 그래요. 근데 원가, 순수 원가가 800원이고 거기에는 운송비, 뭐 인건비, 그리고 또 뭐 판매 마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빼고 순수 원가가 800원인데 판매가가 980원이면은 이거 잘하면 손해 보겠다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제당 회사들은 가격을 올리기 싫어도 올려야 됩니다. 가격을 올리면은 당연히 수익성은 늘겠고 수익성이 늘면은 주가는 반응을 하겠죠. 근데 국내에 정백당 생산업체는 세 군데인데 대표적으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그리고 대한제당이에요. 근데 CJ제일제당하고 삼양사는 주가는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제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어제도 좀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당장은 모르겠고 하반기에는 이 설탕, 추석이 다가오니까 또 설탕. 사실 우리 음식에 보면은 단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맵짠까지, 맵고 하는 음식까지. 근데 지난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소금이 한번 훑고 갔어요. 네. 그건 이제 좀 잦아들었는데 설탕이 다시 또 다가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은 듭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뭐 고춧가루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네. 자, 그렇다 정도. 자, 이 대한제당 재밌는 게 연평균 매출이 한 1조에서 1조 2천억 나오고 영업이익은 200억에서 300억 따박따박 나옵니다. 알짜배기 회사예요. 골프장 2개 가지고 있는데 송추 CC,
그리고 또 퍼블릭 골프장 공주에 있는 건데 프린세스 CC. 요즘 뭐 이제 또 가을이니까 골프 시즌 다가오고. 그러니까 자산 골프장만 팔아도 시가총액 3천억은 그냥 건질 것 같은데 이게 뗀뗀한 회사들의 스타일이 대주주들은 이익을 많이 벌면은 어디로 이게 새는지 잘 몰라도 조금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자, 하여튼 설탕 하반기 제 또 관심사입니다. 뭐 두 분의 아이디어 좀 보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제 물가 상승률 발표를 했는데 3%가 훌쩍 넘었잖아요. 8월 CPI가 나왔죠.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인가? 이번 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같아. 뭐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정부에서는 자꾸 이제 물가 관리를 좀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곡물 가격 올라가고 지금 에너지 가격도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고 걱정이 좀 많아요. 이게 사실 주식 시장에는 절대 좀 달가운 재료는 아닌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뭐 사과 가격이 막 몇 배가 올라가고 뭐 항상 추석 때는 물가가 오르긴 네. 마련인데 조금 뭐 이채롭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곡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을 만한 시점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수학기니까. 네, 또 시장이 또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때 이런 이제 새로운 테마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우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지금 슈거플레이션 무슨 플레이션 뭐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많아요. 그죠? 뭐 에그플레이션, 네. 베지플레이션, 베지테블이라고 네, 하는 네. 채소 가격 오르면 그것도 네. 물가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또 민족의 대명절을 앞두고 약간 이제 좀 부각될 수 있는 재료다. 다만 이제 이게 좀 단기적인 테마일 수는 있지만 설탕 문제는 조금 이제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원가 구조 자체가 워낙 이제 설탕 선물에 이제 또 많이 또 영향을 좀 받고 있고 가격을 이게 또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기업은 또 경영 활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리 정부에서 물가 관리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안 그러면 이제 뭐 파산을 할 상황이 돼버리면 망해란데, 올리지 기업이 말고. 망하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이제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이러다가 진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막 그 우리가 이제 소금 관련주도 한번 움직였으니까 이제 진짜 태양초 관련주도 한번 모르겠어요. 또 움직이는 거 아니야? 고추장 관련주도 한번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어쨌든 자리도 지금 대한제당이나 대한제당 우선주는 워낙 좀 시가총액이 작긴 하지만 끼는 있죠. 네, 대한제당과 대한제당 우선주가 거의 차트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그 두 종목이 테마에 반응하는 게 워낙 좀 즉각적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꼽아주신 것 같고 종목을 제가 조금 이제 붙이면은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뭐 어쨌든 농작물 얘기가 나오면 또 가장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거라서 네. 누보라든지 한일사료 뭐 이런 종목들 그나마 이제 또 누보 같은 종목을 한번 좀 꼽아드리고 싶은 게 누보도 지난 이제 4월달 뭐 5월 6월달 그리고 7월달 매달 이제 한 번씩은 아주 좀 강한 상승 파동이 좀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7월 중순에 이제 한 3,300~400원 정도 이제 고점 만들고 주가가 이제 지금 2,000원 아래로까지 쭉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여서 요것도 이제 다시 한번 좀 테마가 좀 부각이 되면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어서 뭐 대한제당하고 누보 뭐 이런 종목들은 같이 이제 묶어서 한번 테마성 이슈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 테마라는 게 아까도 네. 그랬잖아요. 뭐 빙빙 도니까 지금은 네. 바이오가 주류지만 네. 네. 또 뭐가 다가올지 몰랐어요. 네. 뭐 대한제당 진짜 어제 저도 딱 봤더니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네. 네, 오후 늦은 막에 이제 일이 있어서 미리 네네. 좀 먼 걸 써놓고 가려고 했더니 막 바라라 움직이길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네. 그냥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좀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설탕을 많이 먹으면 좀 건강에 안 좋잖아요. 아니, 당연히 뭐 네. 건강식은 아니죠. 그래서 하지만 안 먹을 수는 없는. 네, 그러니까 뭐 소금처럼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제 건강에 안 좋을까봐 건기식 관련주 쪽으로 해봤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한번. 네, 갑니다. 일단 이제 건기식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게 이제 노바렉스,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메스, MBT 이 두 종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센 거는 코스메스, MBT가 조금 더 세요. 근데 그쪽은 이제 좀 많이 올랐고 조금 이제 적자고 그래서. 근데 이제 노바렉스가 좀 무난할 것 같아서 노바렉스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대표 OEM, ODM 건강기능식품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이제 장점은 지금 그 기능성 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신규 고객이나 뭐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상당히 좀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라인업을 갖고 있어가지고 신규 그 수요 대응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예사의 강점이고요. 예사는 이제 KTNG, 그다음에 국내 CJ, 그다음에 종근당 건강 이런 쪽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해외 쪽에서는 뭐 우리 잘 아는 아메이, 그다음에 GNC 이런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어서 좀 이 매출이 좀 구조가 안정적이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좀 강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주목받는 거는 지난번 이제 코로나 때 조금 부진했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수출이 재개가 되면서 실적이 다시 이제 정상화되면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노바렉스 한번 확장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이디어의 확장, 노바렉스. 네. 자, 하여튼 설탕은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원당 값은 계속 자극을 받는 게 눈에 띕니다. 12년 내 최고치. 설탕도 종류가 여러 개 또 6가지인가 되대요. 데메라라 설탕이라고 이제 우리가 아는 흑설탕, 그다음에 정제 이쿰사 45 이게 이제 백설탕, 정제해가지고 색깔 뺀 거. 화이트 크리스탈, 뭐 유기농 설탕, VHP 설탕, VVHP 설탕, 설탕 종류도 많아요. 설탕 공부하다가 또. 네. 자, 김현 매니저는 확장을 누보라는 네, 또 소형주로 이렇게 해주셨고요. 인플레이션 주제 하에 푸드플레이션. 사실 푸드플레이션 전체는 아닌데 오늘은 이제 슈가플레이션. 네, 그거를 익히 알고는 계실 텐데 한 번 더 짚어드렸고 뭐 내일 아침에 또 IC 설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에 한 발 또 가봐야 되겠고 김명민 매니저 한 발 리뷰 들어가야죠. 네, 리뷰를 좀 말씀드리고 어저께 시장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았어요. 뒤늦게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제 뛰어든다라고 이제 알려지는 몇몇 종목들, 올릭스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사실 일동그룹이 코로나19 치료제 손댔다가 지금 상당한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또 진출한다라고 하니까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이 나란히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조금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8월 31일 날 말씀드렸던 나이백도 어저께 이제 나이백이 원래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의약물 이제 개발하는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펩타이드 기반의 비만 치료제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어저께 나이백도 장중에 무려 27%가 이제 급등을 했어요. 8월 31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 한 3, 4거래일 정도 지났거든요. 3, 4거래일 만에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무려 35% 지금 최고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35%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워낙 제가 나이백을 소개해 드릴 때도 중장기 이제 차트 파동을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고가가 55,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거의 10,000원 초반까지 주가가 미끄러졌다가 이제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약간은 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약간의 이제 눌림목 구간을 좀 견디고 더 뻗어나가는 흐름을 이제 좀 공략을 좀 해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바로 그냥 또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클래시스 요즘에 이제 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AI 의료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거기다가 뭐 이제 엑스레이 디텍터 이런 기업들까지도 이제 계속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클래시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꾸역꾸역 이제 좀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어제도 4만 한 2, 3천 원 정도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4만 2천 원 고점 찍고 꼬리가 좀 달렸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5일선 추세가 좀 살아있어요. 밀리면 또 저가 매수 들어오고 또 올라가면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매물 소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요 종목은 최근에 이제 이루다 지분 투자한 거 그게 가장 좀 핵심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루다 주가도 얻어맞았다가 어제 또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양사 간의 이제 이 레이저 치료 기기 또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클래시스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뷰노 어제 또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네. 또 오늘은 딥노이드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얼마나 트레이딩 하기 참 고마우냐면 네.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한꺼번에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루닛이 한번 강하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루닛 올라가면 이제 나도 가야지 하면서 뷰노가 가고 그러니까. 뷰노가 가니까 또 나도 가야지 하면서 막 딥노이드 막 이런 종목들 신테카 쫓아가고 바이오. 네, 신테카 바이오 쫓아가고 또 어저께는
슬슬 이제 숨고르기 하던 지니너스라든지 맞아요. 랩지노믹스 같은 이런 진단 기업들까지도 같이 막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사실 이게 트레이딩을 하기는 참 좋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다 가버리면 사실 종목을 살 게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차례차례 움직여주니까 선택의 영역이 좀 그렇죠. 네. 딥노이드도 어저께 이제 후발주로 이제 땡겼는데 어제는 사실 뭐 장중에는 딥노이드가 또 가장 또 세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32,000원까지 이제 또 급등을 하면서 역시나 딥노이드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지금 33.9%. 마찬가지로 이제 딥노이드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29,000원 정도의 익절 가격 잡고 대응하시고 신규 접근도 이제 29,000원 깨지면은 그때 다시 이제 재집하는 전략으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명민 매니저의 리뷰 딥노이드까지 들어봤고 오늘 한 발 또 준비하신 게 있죠?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좀 가던 말씀을 대로. 좀 드리려고 해요. 아까 이제 의미심장한 주식으로는 유한양행 말씀을 좀 드렸고,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뭐 익히 라인업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뭐 그런 종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이제 줄기세포 쪽 오.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단 이제 또 정기국회가 시작됐잖아요. 지금 온 나라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지만 뭐 정치 현안을 얘기할 생각은 없고 어쨌든 국회가 열렸으니까 민생 법안 빨리빨리 좀 통과시키고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첨생법 개정안 요번 이제 정기국회 때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뭐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이제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고 또 여당 쪽에서 이제 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게 뭐 정쟁의 사유가 있을 게 없잖아요. 이거는 뭐 또 국민 보건과 의료 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또 검토가 좀 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첨생법 개정안과 관련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로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번에 2분기 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계속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에 이제 그 병원을 여러분들이 또 보유하고 있고 그 병원을 이제 운영하는 차 헬스케어라고 하는 기업이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차 헬스케어가 또 최근에 일본 이제 아스텔라스 자회사 쪽으로 또 기술 이전, 배아줄기 세포 이제 기술 이전을 하면서 총액이 이제 3,200만 달러 규모 계약금으로 한 200억 정도 또 수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도 좀 상당한 좀 상승 탄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근데 뭐 이런 이제 배아줄기 세포 이런 내용들 다 중요하지만 차바이오텍이 이 CDMO 시장 쪽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이런 이제 의약품 원재료, 특히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요즘에 이제 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 세포 치료제 네. 어제도 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급등했는데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정말 이제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쪽에서 이제 CDMO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1공장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2공장 지금 또 착공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고, 사실상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연간 매출액 한 1조 원 정도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회사 내부적인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림을 정말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뭐 차바이오텍 하면 여러분들이 다들 그냥 줄기세포 치료제로만 알고 계시지만 이런 세포 치료제 시장 전반적인 어떤 CDMO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400원 어제 종가 근처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또 관계사 상장 네, 맞습니다. 자회사 또 다른 이제 차헬스케어가 차헬스케어.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차헬스케어 요것도 이제 국내 증시에 네.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실적이 워낙 또 좋고 기업 내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차헬스케어도 상장이 좀 되면 조금 시장에 주목을 좀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김영민 매니저의 차바이오텍. 네. 이호근 매니저 생각은? 네, 지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단기 제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뭐 다른 뭐 바이오처럼 뭐 신약에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뭐 CDMO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지금 다양하게 이제 그 바이오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어느 정도는 좀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이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게 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전체적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주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만 이제 그 회사가 좋더라도 이게 주가의 흐름이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주가가 좀 뭐 이런 그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데 지금 차바이오텍은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도 좀 상당히 다양히 풍부하고 최근 흐름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바이오에서 가장 제가 우선시하는 게 이제 흐름인데 이제 그런 흐름에서도 차바이오텍이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뭐 도로명도 있겠어요. 차병원 사거리라고. 네. 네. 이 한때는 산부인과 쪽으로는 특화돼서 굉장히 유명했지만 요즘은 이제 저출산 시대니까 네, 아마 그게 그 미용 쪽으로도 예전에는 굉장히 이슈가 있었죠. 뭐 금실로 이렇게 막 리프팅 뭐 땡기고 네. 이것 때문에 한번 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차바이오텍이 한때는 너무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이오 그랬던 적이 이 사업을 확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비판 아닌 비판이 좀 있었고 그게 어찌 보면 좀 저평가 요인이었는데 요즘은 포트폴리오를 되게 이제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한쪽은 맞아요. 이제 배아줄기 세포 이제 근간을 하고 또 병원 운영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DMO 사업 요렇게 이제 딱 구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 진출이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거든요. 네. 아무리 이제 의약품 시장이 우리나라도 이제 커진다라고 해도 결국은 지금 미국 시장이거든요. 네. 랩지노믹스가 왜 미국 가겠어요? 미국 본토에서의 네. 싸움이죠. 미국 시장에서 이제 경쟁하기 위한 거거든요. 차바이오텍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장을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짓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이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호근 매니저의 또 리뷰. 아이센스 에코앤드림. 네네. 네. 아이센스부터 이제 좀 보면은 아이센스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연석 혈당 측정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결국은 이제 좀 큰 그림에서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이 상승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한 그 매물 소화의 과정이 좀 치열하게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어제 이제 완전히 극복하는 상승 장악형이라고 그럴까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면서 이제 요 매물에 대한 논란은 이제 좀 해소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앞에 전고점 이제 돌파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이 종목을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 주가일지는 이제 여기서 명확히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올해 이제 연석 혈당 측정이 있고 내년에 이제 유럽 뭐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번 상승이 이제 한번 나오고 내년 또 상반기에도 또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자료 또 어제 에코앤드림이 좀 예. 움직였죠. 에코앤드림은 이제 한번 이 에코앤드림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왜 관심 있게 보냐면 우리 저번에 이제 전구체 얘기도 했지만 에코앤드림이 이제 상반기 때 그 유미코가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오는 이러한 시점으로 이제 기대를 하반기. 모았었는데, 예, 상반기에 이제 모았었는데 안 됐어요. 네. 그게 안 되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고전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상반기 안 됐던 부분이 연내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요 종목이 또 주가도 바닥이고, 예, 그러면 거의 뭐 이거 하반기 연내 나온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봤고요. 결국은 이제 그러한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주가는 뭐 이전 주가 수준까지 회복하고 결국은 이제 전구체의 성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또 큰 그림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한 발은 뭡니까?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은 코인테크. 코윈테크. 예, 코인테크는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좀 핫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한 번은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제 큰 그림에서 상당히 좀 이 2차 전지 공정 제조 이쪽에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회사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그렇게 이제 주가 흐름이 아주 그렇게 흐름이 뭐 매력적으로 나왔던 적이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오늘 정도는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2차 전지 이제 전공정하고 후공정 이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아우르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이 2차 전지 공정 이 전문 자동화 시스템을 일괄 수주할 수 있는 턴킨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강점이고요. 또 이 회사의 이제 또 하나의 또 이제 주목할 부분은 자회사 탑머티리얼. 이 회사의 지분을 한 37.3% 갖고 있는데 탑머티리얼이 또 요즘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회사에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이 회사의 그러니까 2차 전지 공정에서는 이제 전국 그다음에 조립 활성화 이런 공정이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그 하는 주 부분은 이러한 공정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공정 과정에서 이제 물류를 이송하거나 위치를 정렬하는. 근데 이런 쪽에 이제 자동화의 시스템에 이제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름 자기의 영역을 좀 구축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티노보티스 뭐 물류 노봇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왔듯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이고요. 그러면 실적이 어떠냐면 일단 작년에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 2분기는 지금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만큼 올해 실적 괜찮았고 3분기도 지금 높은 지금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실적은 어떻게 될 거냐. 올해 상당한 지금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 같은 이러한 실적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 종목일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4만 원, 목표가는 4만 8천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 네. 네. 저도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제조장비 기업들 몇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제조장비 기업 중에 탑 3를 이제 꼽으라고 하면 하나기술, PNT 그리고 코인테크. 오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회사 탑머티리얼도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고 코인테크도 분기 최대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사실 소재 기업들과 장비 기업들 단순 비교해 보면 장비 기업들이 여전히 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 종목들이 또 오히려 좀 쉬고 있는 동안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주 사이클에 이제 진입해 있는 이런 장비 기업들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조정이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장비 종목들을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코인테크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한 발까지 들어봤고요. 한 발 전체를 정리하자면 저는 오늘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하반기 연말에는 이제 설탕, 네. 대한제당 보고 있고 그다음에 김영미 매니저의 한 발은 차바이오텍, 이호근 매니저는 코윈테크 이렇게 네.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시호